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터 고노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12번째 시간이고요. 초급 유형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자, 덧셈과 뺄셈이 번갈아 가면서 수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덧셈과 뺄셈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각 항의 값들이 어떻게 증가가 되는지, 자, 그것을 먼저 규칙을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수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모두 함수라든지 아니면은 스위칭 변수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순서도를 구현을 합니다. 자, 순서도 보면은 이렇죠. 자, 각 항을 나타내는 이제 n이란 변수와 h란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1부터 계속 증가를 시키죠. 자, 1씩 계속 증가를 시킵니다. 증가를 시켜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는 홀수일 때는 플러스, 그리고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n에다가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다. 자, 나머지가 1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이 말은 홀수를 뜻하는 거죠. 홀수를 뜻하는 거고, 홀수일 때는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yes일 때는 h는 h 플러스 n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순서도를 구현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스위칭 변수는 뭡니까? 자, 스위칭 변수는 모두 함수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모두 함수는 홀수냐 짝수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스위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을 건너는 신호, 그냥 파란색일 때 우리가 건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건너고,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색깔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파란색 신호등일 때 건너게 되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위칭이라는 변수를 둬서, 자, 이 스위칭 변수의 상태에 따라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뺄 수 있도록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도록 처리를 한 겁니다. 자, n과 h를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자, 스위칭 변수를 0으로 초기화했다. 자, 0으로 초기화하게 되면은, 자, 스위칭 변수가 0이냐라고 판별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때 n값이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항과 그리고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들, 자, 이런 것들은 다 덧셈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행할 처리문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초기화와 조건문에 따라서 분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항목에서 정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여기선 스위칭 변수가 0이기 때문에, 자, 0이냐라고 물었을 때 yes로 분기를 해서 더하기를 먼저 연산을 해야겠죠.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처리하고 난 뒤에, 자, 현재 스위칭 변수가 0이니까 다시 신호를 반대로 바꿔줘야겠죠. 자, 스위칭 변수 값을 1로 다시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순서도를 블랭크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초기 값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조건문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많이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보통 디버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초기값하고 조건문 간의 서로 이제 관계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7. 자, 1씩 증가, 그 다음 2 증가, 3 증가. 자, 증가치 자체가 규칙적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증가치가 또 1씩 증가되는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라는 변수가 만들어지죠. 자, K는 K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증가치가 되겠죠. 자, 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N은 K만큼 증가되는 거죠. K만큼 증가되고, H는 H 플러스 N만큼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K가 0으로, 그리고 N 1, H가 1로 초기화를 했죠. 자, 왜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겁니까? 자, 각 항이죠, 이거는. 자, 항이고요. 1, 2가 되고요. 자, 이게 얼마만큼 증가된 겁니까? 1만큼 증가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자, 이게 K가 되고, 이게 n이 되고요.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3,
7이죠. 자, 합을 H라고 봤을 때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K는 0이 돼야만 1씩 증가된다라는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K는 0, 그리고 N은 1, H는 1이죠. 자, 이게 뭡니까? 첫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항. 자, 첫 번째 항을 계산할 때 K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열 번째 항은 K 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K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N은 1, H는 1로 초기화를 해서 K가 9보다 작으냐? 왜 9가 들어가냐 하면은 열 번째 항의 값이 K가 9가 되기 때문에 이제 9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 하지 마시고요. 디버깅을 해서 반복하는 횟수를 구해 보십시오.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순서도는 i는 0, 자, 1에서 100까지 합입니다. 자, i는 0, 그리고 i를 이용해서 10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줘서 처리를 했죠. 자, 여기서 i가 뜻하는 것이 첫 번째 항이 1이고 열 번째 항이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는 10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준 겁니다. 자, k가 i하고 다른 점 아시겠죠? 자, 분수 처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수는 분수 그 자체의 증가값을 이용하게 되면 어렵고요. 자, 분자와 분모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분자를 보면은 1씩 증가되고요. 그리고 분모도 1씩 증가되죠. 자, 증가되는 그 규칙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변수 하나를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수 하나를 처리하려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i, 그리고 분모는 분자보다 1씩 많죠. 그죠?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i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각 항에 있는 분수를 뜻하는 거고요. 자, 이 값들을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 계속적으로 더해준다면은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i는 i 플러스 1, 1씩 증가된다라고 초기화를 시키면 되겠죠. 자, 그리고 i와 h가 0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0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죠. 0번째 항. 자, 0번째 항. 자, 1씩 증가되기 때문에 분자는 1이 돼야 되고요. 분모는 1이 돼야 되고요. 분자는 1씩 증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i가 0이 되는 거죠. i가 0이 되고요. h는 그때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각각 이제 0으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복하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분자가 기준이죠. 자, 분자가 기준입니다. 자, 분자 i가 49죠. 마지막 그 분자 값이. 그래서 49까지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수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에서 조금 다르죠. 모양이. 앞에 1이 있습니다. 1이 없으면은 간단해요. 구하기 간단하죠. 자, 1이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분자는 항상 1로 픽스가 되죠. 픽스 되고 분모는 이제 1값을 가지면서 계속 1씩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i라는 변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분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1은 고정이고, 그리고 분모는 i다. 그래서 i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분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를 계속 1씩 증가시켜주게 되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계속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수를 이제 i분의 1이라고 구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어때요? 자, 여기서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1이 앞에 붙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문제죠. 만약 1이 없다면은 뭐 0번째 항을 만일 계산을 한다. 0번째 항을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를 초기값을 1로 주면 되겠죠. 1이잖아요. 그죠? 초기값을 1로 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해서 i는 1, 그리고 h는 1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하면 되는데 앞에 1이 붙었기 때문에 1을 초기화할 때 먼저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처리해버리고 1을 초기화를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합을 1로 초기화를 해서 미리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계산을 해버려서 이게 첫 번째 항인 것처럼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인 것처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합은 1이 되고요. i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는 이제 0으로 잡아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1씩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전 단계는 얼마 값을 가져야겠습니까? 0값을 가져야겠죠. 0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i는 i 플러스 1 규칙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분수에서는 0분의 1이다 이런 숫자는 없죠. 그죠? 무한되지 않습니까? 없지만은 규칙을 찾기 위해서 i를 0으로 초기화를 해서 1 증가시켜서 1분의 1을 계산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데 그때 h 값이 0이 아니라 1로 초기화했죠. 자, 이게 첫 번째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응용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초기화 단계에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계산을 해버리고 이제 나머지 이것을 첫 번째 항이고 이게 10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짝수 문제를 해결하는 5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짝수 문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i와 썸을 0으로 초기하고 아예 짝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i는 i 플러스 2를 해서 2씩 증가시켜서 짝수를 만들어서 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스위칭 변수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자, 스위칭 변수. 자, i를 1부터 증가를 시키는데 1씩 증가를 시키는데 번갈아가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더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스위칭 변수가 0이죠. 그죠? 자, 0이면은 스위칭 변수가 1이냐라고 판별했을 때 노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합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i가 0이고 카운팅 돼서 1이 됐잖아요. 그죠? 1이 됐는데 i가 1값을 가질 때 홀수가 되겠죠. 홀수일 때는 합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빠져나오고 반복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i가 2값을 가질 때는 합을 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위칭 변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죠. 자, 모두 함수는 간단하죠. 가장 명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i를 2로 나누어서 짝수냐라고 판별하는 거예요. 짝수냐? 판별해서 짝수일 경우에는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int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int 함수 설명을 드릴게요. 자, int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int는 실수화하는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화. 자, 우리가 여기서 int 안에다가 6.4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int화 시키게 되면은 정수화 됩니다. 정수화. int는 정수화 함수입니다. 그래서 6.4는 실수잖아요. 그죠? 실수를 정수로 바꿔줘요. 그래서 6으로 바뀌는 겁니다. 6.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int 1.5. 자, 1.5도 int를 취하게 되면은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in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짝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int 함수는 실수를 정수로 바꿔주는 이제 정수화 함수고요. int 안의 결과에 소수점 부분을 없애고 정수 부분만 남긴다. 정수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절삭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int 내에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2분의 1이 뭡니까? 0.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0.5 소수 부분을 지우게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2분의 2다. 2분의 2는 얼마입니까? 1이죠. 1이 되는 거고요. 2분의 3은 1.5잖아요. 그죠? 1만 남는 거예요. 자, 2분의 4는 2가 되지 않습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자, int를 취했을 때 그때 int 내에 있는 값하고 그때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고요. 다른 경우. 같은 경우가 또 있어요. 자, int 2분의 1은 뭐예요? 자, 이거 딱 떨어지는 정수지 않습니까? 정수를 int화 시키면 정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경우가 있어요. 같은 경우. 자, 다른 경우. 이것은 다른 경우죠. 1.5니까. 이것은 같은 경우죠. 맞습니까? 그래서 int를 취해서 그 결과가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특징을 찾으시면 돼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int 내의 값이 정수일 때는 같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실수일 때 소수점 값을 가질 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특징을 이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홀수가 있으면은 홀수가 있다. 자, 홀수는 2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0.5 또 2로 나누면 1.5 2로 나누게 되면 2.5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홀수 같은 경우에는 2로 나누게 되면은 그때 그 값을 int로 취했을 때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홀수의 특징은. 그럼 짝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수.
짝수는 2로 나누었을 때, 자, 이것을 int를 취하나, int를 취하지 않는 거나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짝수의 특징은. 그래서 int 함수를 이용을 해서 int로 묶어서 이것을 짝수냐 홀수냐 판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처리문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int i를 2로 나누어서 자, 그 값이 2분의 i하고 같으냐. 그러니까 2분의 i를 int를 취한 결과, 자, 2분의 i를 int 취한 결과하고 2분의 i하고 같냐. 그것을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i가 2 값을 가지거나 4, 6, 8. 자, i가 짝수 값을 가질 때는 int를 취해도 결과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2로 나누어서 2, 4, 6, 8 짝수일 때는 어때요? 그 소수점 아래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정수값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int를 취하나 int를 취하지 않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조건문이 짝수냐를 묻는 거예요. 짝수. 그래서 모두 함수를 구하는 결과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목과 나머지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 함수를 쉽게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i를 2로 나누어서 그때 나머지가 0이냐. 자, 0일 경우에는 짝수다. 자, 그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모두 함수,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모두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게 뭡니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 그죠? 나머지가 0이냐.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 나머지가 0이 아니면은 홀수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와 목을 구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급 유형에 들어가서 또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바뀐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죠. 자, 이것을 풀게 되면 이렇게 풀어서 또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목과 나머지가 나오는데, 자, 목과 나머지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만일 6에다가 나누기 2를 했어요. 자, 그때 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은 3이 되죠. 자, 이게 목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0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7에다가 2로 나눌 때는 어떻습니까? 자, 목이 3이 되고요. 나머지는 1이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자, 6, 7, 8도 마찬가지죠. 8도 2로 나누게 되면은 4, 그 다음 나머지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6, 7, 8. 자, 이것을 i라고 생각을 할게요. i란 변수. 그 다음 2로 나누는다. 2로 나누고요. 그때 목. 자, 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목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int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int i에다가 2로 나누어라. 자, i는 피제수죠. 피제수고 제수. 자, 2로 나누었을 때 i를 2로 나누었을 때 그때 int를 취하게 되면 그게 목하고 같습니다. 자, 8을 2로 나누었을 때 int를 한번 취해 보십시오. 나누게 되면 4가 되잖아요. 그죠? 그걸 int 취하게 되면 4가 되잖아요. 그게 목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7을 2로 나누어서 그럼 3.5가 되죠. 그때 int 취하게 되면 3. 목 맞죠? 그죠? 자, 6을 2로 나누어서 int를 취하게 되면 3이 맞습니다. 그래서 목을 구할 때는 i에다가 2로 나누어서 그것을 int를 취하게 되면 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목을 알게 되면 나머지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을 이용하게 되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입력받은 값. 자, 이게 i가 되겠죠. 그죠? 자, 6에다가 빼기 목. 자, 목과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목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6에서 이제 목이 3이 되잖아요. 그죠? 3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6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에서 6을 빼면은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7에다가 7 빼기 목. 자, 7에서 2로 나눴을 때 목이 3이잖아요. 그죠? 3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어때요? 1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머지예요. 자, 8 빼기 얼마가 됩니까? 목이 4죠. 4 곱하기 2. 그래서 8이 되는 겁니다. 8을 빼게 되면 0이 되죠. 이게 나머지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할 때는 식을 자, i 현재 값에다가 목에다가 곱하기 2. 자, 2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처음에 목을 구할 때 2를 나누었잖아요. 그죠? 자, 그 2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목에다 2를 곱해서 그 값을 i에다 빼게 되면은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때 나머지 그게 2로 이제 나누었다 그러면 1 아니면 0이 되겠죠. 1 하면 0이 되죠. 그때 0이면은,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라고 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목이라는 변수, 자, int 함수와 그리고 나머지라는 변수,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가 0이냐, 자, 나머지가 0이냐, 어차피 모두 함수도 결과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 함수죠. 나머지 함수. 그래서 i를 2로 나눠서 그때 나머지가 0이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머지가 0이냐 이것을 판별하고 싶은데 나머지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런 식이 필요하고 목이 필요하니까 목을 또 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을 머리에 한번 두십시오. 자, 디버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디버깅 해보십시오. 자, 디버깅 할 때는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죠. i는 0, sum은 0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은 충분히 디버깅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int와 이제 모두 함수에 대한 추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int는 정수와 함수고요. 자, 실수를 정수로 바꿔주는 거죠. 혹은 정수로 입력받으면 그대로 정수로 이제 반환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임의수 x를 입력받아 정수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요. 자, y는 int x에서 x 값이 1.4라면은 결과는 1로 반환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소점 아래는 버리는 그런 함수가 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서 목을 구할 때 활용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목 계산할 때 우리 int 함수 썼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자, 그래서 int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int 함수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릴 이제 중급 유형에서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건에서 int i를 2로 나눈 값하고 i를 2로 나눈 값이 같다면은, 그러니까 int를 취한 결과하고 int를 취하지 않은 결과가 같다면은 이게 뭐예요? 이것은 정수란 뜻이죠. 2분의 i가 정수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가 짝수일 때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i가 짝수일 때만, i가 짝수가 돼야만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점 아래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i가 짝수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모두 함수는 자, z는 모두 x, y 하게 되면 x가 3이고 y가 2라면은 3에다가 2로 나누어서 나머지 1을 반환해라. 자, 나머지를 반환하는 그런 나머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도 이제 int 함수처럼 짝수냐 홀수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모두 x, 2, 자, x에다 2로 나누어서 그게 0이라면은,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은 그것은 짝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int 함수와 모두 함수의 특징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시험장 가서 이제 알고리즘 해결 절차는 이렇습니다. 자, 문제 발생, 시험장에서 주어지죠. 자, 문제 분석에서는 변수하고 변수의 규칙, 그리고 초기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알고리즘 작성. 자, 알고리즘은 시험장에서 순서도가 하나 주어지죠. 자,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여러 가지 순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제자가 하나를 선택해서 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순서도 하나에 괄호가 5개 혹은 6개의 문항이 비워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답항보기에서 선택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디버깅 꼭 필요하죠. 디버깅은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이제 만점을 할 수 있도록, 만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디버깅 하셔야 돼요. 자, 연습 문제 생소하죠. 자, 팩토리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토리얼이 뭡니까? 자, 3팩토리얼 이게 뭐예요? 3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5팩토리얼 이거 뭡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를 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것을 한번 풀어서 적어볼게요. 자, 1팩토리얼은 1이죠. 그 다음 2팩토리얼 1 곱하기 2. 자, 3 1 곱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자, 합을 구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각 항을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하나, 이것을 하나, 이것을 하나라고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좀 구하기 쉬울 겁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만큼 증가되었죠? 자, 얼마만큼 증가되었습니까? 첫 번째 항, 이게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자, 얼마만큼 증가되었습니까? 곱하기 2만큼. 자, 그 다음, 얼마만큼 증가되었습니까? 곱하기 3만큼. 그 다음, 곱하기 4만큼 증가되었죠. 맞습니까? 자, 일단 곱셈을 한다라는 건 아시겠죠? 곱셈을 해야 돼요. 다음 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곱셈 연산을 해야만 다음 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가 계속 바뀌네요. 자, 근데 이 숫자는 각 항의 위치 값하고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각 항의 변수를 i라고 했을 때 i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는 자, 이전에 1값을 가질 거고 1씩 증가되죠. 1씩.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i는 i 플러스 1. 자, 그 다음, 자, 각 항을 이제 f라고 했을 때, f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i를 알게 되면 f도 구하기 쉽죠. f는 현재 f에다가 곱하기 i. i를 계속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i의 식과 f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초기화는 i는 0, 썸을 0으로 초기했어요. 0번째 항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첫 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0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0번째 항은 i는 0으로 줘야겠죠. 그래야만 1씩 증가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각 항을 나타내는 f는 어떻게 줘야겠습니까? f를 0으로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그래요? 자,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서, 그 다음 곱하기 1을 해서 1값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자, 곱하기 1을 해서 1값을 만들려면, 첫 번째 항 1값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값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 1을 해서, 만들려면은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F는 1이 돼야만, 0이 되면 안 되죠. 곱셈 연산을 할 때는. 그래서 1값을 줘야만, 곱하기 1을 해야만 1이 되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 곱하기 2가 되고, 3을 곱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값은 이제 i는 0 그리고 썸은 0이지만은 f는 1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과가 합계가 이제 0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자, i는 1씩 증가되고 f는 어떤 식을 이끌어내면 되겠습니까? f 곱하기 i. 자, i를 기준해서 언제까지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반복을 할까요? 자, i는 뜻하는 것이 각 항을 뜻하는 거죠. 10번째 항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이라고 줘서 틀리면은 디버깅 해서 이제 하나를 줄이든가 더 늘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10이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과가 되겠는데 주의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i가 1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10이라고 생각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10이라고 생각하셔도 관계없지만은 10이라고 하게 되면 틀립니다. 틀려요. 자, 왜 틀린지는 디버깅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째 항까지 구하는 거지만은 10이라고 주면 안 되고요. 11이라고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10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1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한번 결과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세 번째까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1 팩토리얼 더하기 2 팩토리얼 더하기 3 팩토리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 결과 얼마입니까? 3이 6, 2, 1, 9가 되겠네요. 그죠? 9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10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세 번째 항까지니까 3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3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3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했을 때 한 번 더 반복을 해야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i는 0, 썸은 0이죠. 자, f는 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f가 0이 될 수 없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i는 1 증가되죠. i가 1 증가되면서 첫 번째 항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f는 f 곱하기 i. 자, 곱하기 되면 1이 되죠. 1. 이게 뭡니까? 첫 번째 항 1을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 1.
자, 그 다음 이제 합계를 구해야 되죠. 자, 합계를 구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합을 구하는 처리문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조건을 먼저 판단하고 난 뒤에 합을 구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합을 구하고 판단하면 좋겠지만은 조건 판단 후에 합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 판단하게 되면 yes죠. yes고 이제 yes 조건을 만족할 때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f. 그래서 sum이 현재 f고 sum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1. 이제서야 이제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건 판단 후에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하면 i가 2가 되고요. 자, f 값을 구하게 되면 1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1 곱하기 2. 자, 조건 판단하니까 yes죠. 아직까지 yes고요. 그 다음 합을 구하게 되면 3. 이렇게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건 판단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요. 3이 되죠. 자, i가 3이 되고, 자, 그 다음 sum이, i가 3이 되고, f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자, f까지 구했으면은, 여기서 바로 합을 구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죠? sum이 이쪽 위치에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조건 판단하고 난 뒤에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가 현재 3 값을 가지지만은 사실상 합을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 판단하게 되면 이 조건을 yes라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현재 3이기 때문에 만일 i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o가 되는 겁니다. no가 되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3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9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순서도의 위치에 따라서도 반복하는 횟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디버깅을 해보십시오. 디버깅 하시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9인데 3이 출력이 되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반복하게 되면 이제 9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10이 아니라 1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기본 이제 팩토리얼 그 순서도를 머리에 두시고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스위칭 변수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i와 sum은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f는 무엇으로 초기화를 해야겠습니까? 자, 0번째 항을 초기화를 한다는 얘기인데, 자, i는 0, 그 다음 1, 2, 3, 4 항의 위치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f는 어떻게 됩니까? 자, f는 첫 번째 항이 1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1 곱하기 2잖아요. 세 번째 항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자, f의 규칙이 i만큼 곱해서 f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0이 들어가면은 곱하기 연산하게 되면 계속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1. 자, i는 i 플러스 1이죠. 자, f는 i 곱하기 f. f 곱하기 i나 결과는 같죠. 자, 그 다음 i를 이용해서 반복하는 횟수를 정해주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겠습니까? 자, 10번째 항이니까 일단 10이라고 주는 겁니다. 10이라고 주고요. 자, 그 다음 5번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자, 스위칭 변수를 0으로 초기화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스위칭 변수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자, 조건문이 분명히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줘야겠습니까? 0을 줘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i를 0으로 초기화하고 sum을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래서 i를 증가시켰죠. 자, i를 증가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i가 1이 됐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항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i를 1 초기화 시켜서 첫 번째 항을 계산하는데 그때 첫 번째 항의 값이 1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 1이고 그 다음 합을 구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f를 먼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스위칭 변수 값이 0이니까 이 조건에서 yes가 되려면 0을 줘야 됩니까? 1을 줘야 됩니까? 당연히 0이죠. 0으로 주고,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0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 yes가 되기 때문에 다시 스위칭 변수 값을 1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도 11이네요. 정답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건문에서 합을 구하고 조건 처리하게 되면 그렇지만은 조건 판단 후에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더 늘어나야 됩니다. 반복하는 횟수가. 여기서는
첫 번째 항이라고 계산이 되지만은 합을 구하는 것은 이 조건 판단 후에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그래서 11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디버깅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문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에서 100까지 이제 합을 구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수행이 되는 그런 이제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의 중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특징을 보시면은 홀수일 때는 덧셈을 하는 거고요. 뺄셈일 때는 어떻게 짝수일 때는 이제 뺄셈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100까지 이제 합을 구하는데요. 그래서 홀수냐 짝수냐를 구분을 해서 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스위칭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합을 구하는 방법 그렇게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약간 다른 방식인데요. 자, 1에서 100까지 이제 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ODD라는 변수가 있고요. 자, 2분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양수의 합은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음수의 합은 2분에다 저장을 하라. 그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합을 모든 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양수와 음수를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합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양수와 음수를 분리하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홀수냐 뭐 짝수냐 그것을 기준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번갈아 가면서 스위칭 변수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방법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런 문제들이 다시 출제되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제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하는 정도,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시면요.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답항 보기를 활용해서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순서도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한번 보시면요. 각각의 이제 변수들, 사용할 변수들을 이제 초기화하는 단계가 첫 번째 나오죠. 그리고 어떤 처리문이 나오고요. 조건문을 통해서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자, 조건문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어차피 음수의 합, 양수의 합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조건문이 나옵니다. 조건문이 나오고요. 처리문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6번 블랭크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또 조건문이 나오는데요. 자, J라는 변수를 잘 보시면요. 최초에 1로 초기화가 되었다가 100까지의 이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J라는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어떤 개념을 잡을 수가 있겠죠. J라는 변수는 1에서 100까지의 증가하는 변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반복할 거냐, 반복하는 횟수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J가 1로 초기화가 되고요. 자, J는 100까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처리문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J는 J 플러스 1이라는 처리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 뭐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6번밖에 없어요. 자, 6번에만 J는 J 플러스 1이라는 처리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 2번, 그리고 여기는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 4번하고 5번은 자, 2분이라든지 ODD 이 합계를 구하는 누적하는 처리문이 이 둘 중에 하나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J는 J 플러스 1이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위치는 6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번은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하고 5번 한번 볼까요? 4번하고 5번에 들어갈 것은 자, 2분 아니면 ODD라는 변수에 누적되는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um은 sum 플러스 i, sum은 sum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해주잖아요. 그죠? 자, sum 대신에 2분과 ODD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분리가 되면서 이제 이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한 누적된 처리문이 4번 아니면 5번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답항 보기를 잘 보시면요. 자, 2분을 이용한 그 처리문. 자, 이런 것은 안 되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처리문으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지만은 2분을 이용한 게 아니죠. ODD나 2분을 이용한 처리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분을 먼저 찾아주시면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답이 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썸은 썸 플러스 i 형태로 해서 누적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계속 누적해줘야겠죠.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그래서 이런 형식의 처리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자,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1을 플러스한다. 자, 이것은, 일식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처리문 아니면은 이 처리문이 적당한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후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ODD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찾아보시면은 후보 답이 찾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후보 답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ODD는 ODD 플러스 G 아니면은 S. 그래서 G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S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을 또 판단해 보시면요. 쉽게 이 둘 중에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 블랭크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가 초기화된다는 것은 반드시 처리문에서 혹은 조건문에서 이용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보시면 변수 중에서요. K라는 변수는 초기화는 되었는데 처리문에서 이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6번 안 되죠.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말씀드렸다시피 누적되는 처리문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K라는 변수는 분명히 사용이 됐죠. 어디서 사용이 되었습니까? 자, 이 조건문에서 사용이 됐죠. 그러면 이 조건문에서 사용이 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K라는 변수가 처리되는 처리문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K를 처리해서 구해준다는 것은 이런 형식의 처리문이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4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2번도 안 되겠죠.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번밖에 없어요. K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초기화가 되고 처리문이 나오고 그래야만 조건문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화 그리고 처리문, 조건문은 항상 쌍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문을 잘 보시면은 쉽게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6번의 답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인트를 이용한 자, 이 처리문. 자,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보시면요. 자, J가 1일 때 결과값이 0이 됩니다. 자, J가 1이라는 얘기는 2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죠? 0.5가 되는 거죠. 인트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정수화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0에다가 2를 곱하면 0이 되고요. 자, J가 2가 되었을 때는 2에다가 2를 나누면 1이 되고요. 인트를 취하게 되면 1이 되겠죠. 1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구해보면요.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짝수일 때 보시면은 자, J 값하고요. K 값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게 K 값이잖아요. 그죠? J 값하고 K 값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분리를 하는데요. 짝수냐, 홀수냐, 혹은 스위칭 변수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특징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 특징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조건문에서 3번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이 J라는 변수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J 값하고요. K 값. 자, J 값하고 K 값하고 같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다라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짝수의 합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짝수는 2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플러스 무언가 들어가겠죠. 자, 5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ODD에 누적되는 처리문이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K는 여기서 구해줬습니다. 그 다음 S는 마이너스 1로 초기화가 되었네요. 그죠? 마이너스 1로 초기화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S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S라는 변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자, 이 값에다가 어떤 값을 구해주면은 어떤 값을 곱해주면은 S란 값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S라는 변수가 어디에 사용이 되었습니까? 자, G라는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죠. 그리고 J라는 변수는 뭐죠? 자, J라는 변수는 1에서 100까지의 증가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J라는 값이 첫 번째는 1, 그 다음 2, 3, 4 이런 식으로 6번의 처리문에 의해서 일씩 계속 증가가 되겠죠. 일씩 계속 증가가 되는데 어떨 때는 플러스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첫 번째는 플러스고 그 다음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자, J 곱하기 S라는 값에 의해서 G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G 값이 구해지는데 J라는 것은 1에서 100까지의 계속 이제 일씩 증가가 될 거고요. S라는 변수는 최초에 마이너스 1이지만은 한 번은 1, 한 번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되면은 G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 들어갈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겁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이 처리문 G를 구하는 이유는 G라는 변수를 분명히 아래쪽에서 사용을 하려고 G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6번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3번에 사용될 것은 아닙니다. 사용될 곳은 4번하고 5번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분 equal 2분 플러스 G 그리고 자, 여기 또 답이 있네요. 그죠? ODD equal ODD 플러스 G 이게 4번하고 5번에 정답에 적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답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답을 다 채웠습니다. 만일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좀 이해가 어렵다 그러시면은 일단 답을 채우고요. 순서도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2분하고 ODD에 이제 누적된 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문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고요. 자, 잘 보시면은 변수가 이제 선언된 초기화된 것과 처리문과 조건문을 잘 비교하시면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들을 먼저 넣으십시오. 넣으시고 답항목에서 적당한 답을 넣어서 디버깅 하는 겁니다. 디버깅 해서 계속 반복해서 디버깅 하다 보면은 정답에 좀 더 가까워지는 답항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G라는 변수를 구할 때 J와 S라는 변수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는 여기서 이제 구해지는 거고요. J는 J 플러스 1에 의해서 계속 반복해서 누적이 되면서 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처리문 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분석을 하시면요.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